반갑습니다. 캔버스 해양경찰 하람쌤입니다. 오늘 저희 공채 3명 합격자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합격을 하는데 비법은 있는지,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과목별 공부법 어땠는지 막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양경찰 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나도 나중에 이 세 분의 승경님들처럼 예비 승경님들처럼 되고 싶다 하시면은 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 자기 이름이랑 어느 청 지원했는지. 네, 저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채에 지원한 박성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지원한 공채로 지원한 박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부 공채를 지원한 김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뭐 어떤 얘기를 그냥 할 거냐면은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 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그냥 한 명씩 좀 시청자들이 보는 유튜버들이, 그 구독자들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과목 준비하는 게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은 한 과목씩 그냥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을 준비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네, 저는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그 특채랑 다르게 범위가 되게 많다 보니까는 범위가 무슨 많이 길어요. 회사 영어랑 그리고 뭐 항해 기간을 합치고 그리고 법규 절반을 더한 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한 과목이 아니네요. 그거는. 네, 그리고 그 형사법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범위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최대한 확인하고 그 틀린 문제를 안 틀리게 범위를 좁혀가는 게 저는 가장 좋았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은 과목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범위를 최대한 좁혀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자신이 틀린 부분을 계속 좁혀 나가야 돼요. 틀린 네. 부분을 좁혀나간다. 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법규랑 개론 같은 경우에는 그 김대근 강사님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그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또 연계되는 부분도 많고 또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개론과 법규 같은 부분에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 늘 이거 되게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기본서를 기본으로 두고 그리고 조금 기출 문제집을 계속 또 해당 파트를 또 풀고 저는 좀 그렇게 하면서 반복을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옆에 똑같이 여기 학원에서 이제 김대근 쌤을 통해서 회사법규랑 개론을 공부하게 됐고 거기서 어느 부분 개론과 법규가 중복되는 부분이 저는 확실히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근 쌤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갖가지 문제풀이라든지 힘들지만 그래도 잘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고. 과목별로 얘기해 주세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저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선생님 이제 인강을 듣고 이제 계속 해독을 그 법규랑 학개론 같은 해독을 3일에 한 번꼴로 무조건 책을 하나씩 다 끝내는 쪽으로 했고, 3일에 한 권을 무조건. 네, 법규는 뭐 책이 2권 정도 되니까 무조건 3일에 한 권은 다 끝낸 해독을 했고,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제만 풀고, 그래서 오답 노트도 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안 틀리게끔 계속 그렇게 했죠. 또 이제 회독과 문제풀이를 꾸준히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네, 다만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보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중에 봤을 때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독 먼저 돌리고 다음 주는 문제 푸는 쪽으로만 하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3명한테 다 물어볼게요. 형사법 얘기 아까 했는데 회독을 했고 기본 강의 3번이나 들었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시험을 치고 있는 학생들이 서로 막 정보를 나누잖아요. 근데 특정 학생들이 계속 그냥 기본서 읽지 말고 기출 문제만 계속 풀어라, 문제만 계속 풀어라,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본인이 합격자도 아닌데
뭔가 저게 맞나? 근데 거기에 우르르 다 편승을 하더라고요. 아 기본 이론서 안 읽고 그냥 기출 보고 해설만 봐야겠다. 근데 지금 기본 이론 강의만 3번 들었다 했잖아요. 본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기본 이론 강의의 중요성이 있는지 그렇죠. 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기본 이론을 2번 듣고 그리고 심화 이론 또 2번 듣고 그리고 저는 그러고 나서 기출 문제를 7회도 그랬거든요. 네, 만약에 기본 이론이라는 베이스가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접하게 된다면은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기본 베이스가 탄탄한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점수가 정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득점을 하려면은 되게 지엽적인 부분도 많이 캐치해야 되고 법리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확실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이론을 해독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공부를 쭉 하시면서 본인들 뭐 슬럼프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뭐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근데 저는 수험 생활에 진짜 힘들었던 거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친구도 만나고 싶고 되게 유혹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근데 이게 또 안 가는 건 또 너무 그렇더라고. 근데 매번 자주 가는 거보다는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또 후회하지만 또 이제 한번 한 주를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 저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좋아했기 때문에 혼자서 자유수영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조용히 이렇게 수영하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다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짱.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상환 학생하고 병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번인가요? 특채를 지원을 해서 이쪽은 불합격을 했고 최종에서 불합격을 했고 상환 학생은 중간에 바꿨죠.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특채를 공부하다가 특별히 특채 중에서도 의경 특채 같은 경우는 지금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잖아요. 더 줄 예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의경 특채들은 내가 공채로 가는 게 맞을지 여기에 남아 있는 게 맞을지. 근데 두 사람 다 특채 공부를 하다가 공채로 가서 이제 합격한 케이스다 보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 암기에 약하고 그리고 언어 이해에 좀 강점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영어나 항해 기관수를 택한다면은 특채로 공부를 한다면은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암기 부분이 약하고 반면에 언어에 강점이 있어서 형사법을 공부하는데 저는 점수가 잘 나와서 공부하는 내내 재미도 있었고 또 그리고 공채로 준비하면 좋은 점이 이게 아무래도 의경 특채에 비해서는 그 나이대가 되게 높으신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의경 같은 경우에는 필기도 잘하고 체력도 잘하지만 공채에서는 자신이 필기에서 넘어진다 하여도 그리고 체력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특채에서 최종을 불합격하고 나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 딱 3개월 진짜 빠듯하게 해서 특채 최종까지 갔는데 거기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때 날짜가 안 떠가지고 특채 공부하고 있다가 날짜가 떴는데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죠. 돌릴까 말까. 근데 지금도 공채 분들도 뭐 고민하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바로 결정을 하고 바로 가야 돼요. 네, 저는 하루 딱 생각하고 왜냐면 인원이 줄고 할 수 있는데도 이제 더 많이 뽑으니까 오히려 그리고 공채 같은 경우 시험이 생각보다 특채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눈 감고 바로 돌리고 그래서 바로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친히 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면은 제 생각엔 공채로 쭉 밀어야 되지 않을까. 특채 같은 경우도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못 놓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재벌인데 저도 못 놓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그 자신이 해야 한다 하면 무조건 놔야 돼요. 네, 솔직히 그 공부를 컸죠. 했던 게 있으니까 미련이 남을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진짜 내가 해양경찰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렇죠. 과감하게 버릴 거 버려야 네. 된다. 근데 모든 공무원은 형사법을 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저는 무조건 아 형사법은 어디에 쓸 수 있다. 그러기에 저는 어차피 학기론이랑 법규를 했으니까 그냥 안 돌아보고 그냥 간다. 그래서 전 바로 돌리고 공치로 지원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일반 타 공무원이라든지 소방 같은 경우는 필기가 75%예요. 그렇죠. 근데 해경 같은 경우에는 필기 50에 생각보다 면접이라든지 체력의 비중이 높거든요. 네? 면접이 20%에 가산점 5%, 체력이 25%예요. 그래서 제가 체력에서 뒤집는 걸 많이 봤거든요. 진짜 꼴찌로 필기 꼴찌 문 닫고 들어갔는데 체력에서 확 뒤집고 면접에서 뒤집고 특히 이번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형한 학생 같은 경우는 체력을 거의 만점 가까이 이렇게 받았는데 어때요?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체력 준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점을 받으셨나요? 네, 먼저 체력 학원을 필기 공부와 동시에 저는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체력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홈트도 했었고, 그리고 아파트에 저는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 계단으로 항상 네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타고 네, 계단을 왔다 네. 갔다. 그러니까 네. 모든 하루하루 내가 시험을 치기 전까지 하루하루의 일상이 다 훈련이네요. 네. 그게, 그거 하니까. 그게 병행이 되니까 저도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9점대, 8점대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딱 실기 시험장에서는 저 10점 만점이 나와가지고 네, 특히 그 달리기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거는 필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 준비할 때 이제 체력 학원 필수인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학원을 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의 뭐 9할 이상은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뭐 해양경찰 같은 경우는 쌤이 말씀했다시피 체력 점수가 되게 커요. 근데 이거를 중요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왜냐면 필기만 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체력 25%라는 거는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앞서 쌤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거의 필기를 거의 문 닫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체력을 원래 연습할 때는 좀 잘 나왔는데 그만큼 또 긴장을 하니까 또 현장에 가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높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 학원에서 이제 기본 이론 그리고 뭐 문제풀이 반 필기 공부도 하고 면접 강의도 같이 하잖아요. 면접 인적성 강의도 다 같이 하는데 이제 조를 짜가지고 수업도 하고 조를 짜서 스터디도 해요. 근데 이렇게 3명하고 또 한 명 더 있었나요?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3명이 한 조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조 전체가 다 합격을 한 그게 있습니다. 거의 근데 제가 봐도 공부하는 거 보면은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병준 학생 같은 경우는 계속 왔어요 저한테 계속 와가지고 질문 대답 수정하고 약간 귀찮을 뻔했어요 너무 낮아가지고 막 진짜 말 끝 하나 이거 바꿀까요? 다로 할까요? 내로 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 합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한번 그러면 면접 그 병준 학생만 면접 노하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두 번째인데, 예, 면접도 두 번째니까 처음에 그때도 학원에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귀찮게 안 하고 이제 혼자 하자는 마인드에서 조를 해도 면접을 잘 안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됐어요. 면접하고 떨어지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선생님들이 귀찮게 해야 제가 얻어가는 게 많잖아요. 또 돈 내고 하는데 또 선생님들도 그만큼 도와주시잖아요. 애들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터디도 저희 자주 하고 매번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하랑 쌤이 맨날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자기소개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싶은 말까지 면접 질문을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계속 수정을 했거든요. 둘이서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그리고 뭐 고은 학생도 와가지고 물어보고 상원 학생도 물어보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조가 면접에서 엄청 강점을 보였던 것 같아요. 다들 자신감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23년도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학원을 알아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그런 학생들한테 저희 캔버스 해양경찰을 추천해주고 싶으면 어떤 점 때문에 추천해주고 싶은지, 뭐 그런 부분들 한 명씩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부산에서 저는 여기 학원을 다녔는데 부산에 유명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근데 어떤 학원은 대형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실강이 없고 그냥 강의 영상으로 대체하는 데도 있고, 그 라이브 강의처럼 그 수도권에서 송출하는 것을 받아서 방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실강을 하지만은 강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도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학원을 먼저 갔었는데 한 일주일 듣고 여기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전액 환불받고 여기 캔버스 학원으로 왔습니다. 예. 네. 혹시 그 다른 해경 준비생들도 다른 학원에 대한 악평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이 캔버스 학원의 그 김대근 강사님이나 그리고 하람 쌤의 특채 강의 같은 경우에 많이 호평이 있는 것으로 전 또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사는 곳이 부산이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대형 학원을 가게 되면은 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학원에 와서 상담을 하고 했는데,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케어를 잘 해주시고, 제가 또 물어보면은 또 되게 성실하게 답변 잘 해주시고,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를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개인마다 그거는 편차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어차피 그 수험자분께서 하시는 거지만 일단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만,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좀 같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같이 해서 그걸 다 같이 또 화이팅 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학원 내에서도 또 같이 필기도 그렇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다들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게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학원을 선택을 했고, 네. 그리고 쌤들이, 그리고 하람 쌤도 되게 잘 챙겨주시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대답해 주시고 해서 저는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특채 과목을 하지만 쌤 같은 경우는 또 선박 다른 쪽으로 이제 근무를 하신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또 제가 물어봤을 때 쌤이 또 잘 아셔서 그런 부분을 되게 진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짜 타학원의 인강을 진짜 다 들어봤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봤잖아요. 네, 저는 진짜 각지방에 있는 그 인강을 다 들어봤는데 이제 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는 이 학원이 좋았던 점은 이제 되게 일단 저는 책을 되게 많이 봐서 이 책의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학원에 대해서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타 학원 같은 경우에는 빠진 것도 많고 오히려 더 과장을 해서 더 많이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학원 같은 이 캠퍼스 같은 학원은 이제 진짜 알맹이도 있고 그게 부연 설명이 있어서 저는 그게 좋아서 학원에 끌렸고, 또 인강도 이제 그 뭐라 해야지 좀 쏙쏙 들린다고 해야 되나. 대근 쌤이 또 육경에서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이제 곁들여서 해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아서 이 학원을 선택했고, 또 이제 하람 쌤 같은 경우 이번 책을 냈는데 제가 또 특지에서 왔기 때문에 책을 봤는데 진짜 이번에 너무 좋더라고요. 네, 회사 영어인데 저는 회사 복귀할 때 회사 영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람 쌤 책을 다 읽어봤는데 진짜 이번 책은 진짜 잘 나갈 것 같다. 왜냐면 다 들어있어요. 진짜 영어 책으로 공부를 해도 제 생각에는 회사 복귀를 그냥 씹어 먹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자아자찬한 느낌이 좀 드는데 지금 아무튼 예, 한 사람씩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또 합격을 했으니까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엄청 좋은 분위기에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이제 뭐 교육 받으러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건승하시고 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